제3부. 밤이 찾아온 궁궐왕은 어디에서 잠들었을까? 해가 지면 궁궐은 조용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왕에게 하루의 일과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왕은 국정을 생각했고 궁궐 안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낮과 달리 밤의 궁궐에는 또 다른 질서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궐의 밤과 왕실 사람들의 생활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잠자리 침전. 왕이 잠을 자는 공간을 침전이라고 합니다. 침전은 왕의 개인적인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공간이라고 해서 완전히 사적인 곳은 아니었습니다. 왕은 언제든 국정보고를 받아야 했고 긴급한 일이 생기면 즉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왕의 침전은 휴식 공간인 동시에 왕이라는 책임을 잠시도 내려놓을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경복궁의 강령전. 경복궁에서 왕의 침전은 강령전이었습니다. 강령이라는 이름에는 건강하고 평안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 건강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의미였습니다. 강령전은 왕이 생활하는 중심 공간이었으며 왕의 일상과 휴식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왕비의 침전 교태전. 왕비의 침전은 교태전이었습니다. 교태라는 이름은 하늘과 땅의 조화, 음양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왕과 왕비가 조화를 이루어 왕실의 미래를 이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왕비는 이곳에서 생활하며 궁궐 여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밤에도 이어지는 왕의 업무. 왕은 저녁 식사 후 바로 잠들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올라온 문서를 다시 살피고 중요한 보고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왕들은 밤늦게까지 독서와 정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조는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고 신하들과 토론한 왕으로 유명합니다. 왕에게 시간은 곧 나라를 위한 책임이었습니다. 궁궐의 야간 경비. 밤에 궁궐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문장과 군사들은 궁궐의 문과 담장을 지켰습니다. 궁궐은 왕과 왕실 가족이 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보안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밤에는 정해진 시간에 문이 닫히고 허가 없이 이동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밤에도 움직이는 궁녀들. 궁녀들의 하루 역시 밤이 되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과 왕비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궁녀들은 필요할 때 언제든 움직여야 했습니다. 침전 주변을 관리하고 왕실 가족의 생활을 돕고 다음날 사용할 물품을 준비했습니다. 궁녀에게 궁궐은 일터이자 평생 살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내시의 야간 역할. 내시들도 밤까지 왕을 가까이에서 보좌했습니다. 왕에게 전달해야 할 명령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내시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기에 높은 책임감과 신뢰가 필요했습니다. 궁궐의 시간, 궁중의 규칙. 궁궐 안에서는 시간도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북과종을 통해 시간을 알렸고 각종 의식과 업무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왕실 생활은 자유로운 생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규칙과 예법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왕에게 잠은 무엇이었을까? 왕에게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몸을 쉬는 동안에도 내일 해야 할 일, 백성들의 삶, 나라의 미래가 왕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왕관의 무게는 낮뿐 아니라 밤에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이야기. 궁궐의 하루는 왕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왕실 가족, 궁녀, 내시, 관리, 장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궁궐이라는 작은 도시를 움직인 사람들, 그리고 조선 왕실 하루가 남긴 의미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4부. 궁궐은 하나의 도시였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 왕실의 하루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왕의 일정, 신하들과 함께한 국정 운영, 왕비와 궁녀들의 생활, 그리고 밤에도 이어진 궁궐의 질서까지. 하지만 궁궐은 왕과 왕비만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으며 하나의 거대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궁궐을 움직인 사람들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궐 안에는 누가 살았을까? 조선의 궁궐에는 왕과 왕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실 가족, 세자와 세자빈, 대비와 후궁, 궁녀, 내시, 관리, 군사, 장인과 기술자까지 많은 사람들이 생활했습니다. 각자의 신분과 역할은 달랐지만 모두가 궁궐이라는 공간을 유지하는 중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궁궐의 숨은 주인공 궁녀. 궁궐을 움직인 사람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궁녀였습니다. 궁녀들은 왕실 가족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관리하고 행사를 준비하며 궁궐의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높은 직책의 상궁들은 단순한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궁녀를 관리하는 책임자였습니다. 화려한 궁궐 뒤에는 이름 없이 헌신했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왕의 손과 발 내시. 내시 역시 궁궐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전달하고 왕실 물품을 관리하며 궁궐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른 내시는 국가 운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이는 모습처럼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궁궐 시스템을 움직이는 관리였습니다. 궁궐을 만드는 사람들. 궁궐에는 생활을 담당하는 사람뿐 아니라 기술을 가진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목수, 화원, 도자기 장인, 금속 기술자, 요리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왕실을 위해 일했습니다. 궁궐의 아름다운 건축과 화려한 문화는 이들의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궁궐 안의 다양한 공간. 궁궐은 단순히 건물 몇 채가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하는 공간, 생활하는 공간, 의례를 치르는 공간, 일하는 공간이 모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보는 편전, 왕과 왕비의 침전, 왕실 행사를 위한 전각, 궁녀들이 일하는 공간, 음식을 만드는 수락관까지. 궁궐은 하나의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시간과 질서의 공간. 궁궐에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질서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왕의 조회 시간, 궁녀들의 업무 시간, 식사 시간, 의례 시간, 문을 여닫는 시간까지 모두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서가 있었기에 수천 명이 함께 생활하는 궁궐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조선은 궁궐이라는 공간 속에 자신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사회 질서를 담았습니다. 왕의 하루가 보여주는 것. 조선 왕의 하루를 살펴보면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해야 했고 신하들의 의견을 들어야 했으며 백성들의 삶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왕관은 권력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의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궁궐. 오늘날 우리는 경복궁과 창덕궁을 방문하며 아름다운 건축물을 감상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살고 일하고 기록을 남겼던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궁궐의 돌담과 전각 하나하나에는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 사람들의 하루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궁궐의 움직임부터 왕의 국정 운영, 왕비와 궁녀들의 생활, 밤을 지키는 내시와 군사들까지. 궁궐은 왕 한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간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조선이 중요하게 여겼던 책임, 질서, 예,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궁궐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이야기 제17편 궁궐의 비밀 공간. 왕만 알던 숨겨진 장소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궁궐에는 왜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왕의 후원은 어떤 의미를 지녔으며 창덕궁 후원은 왜 조선 최고의 정원으로 평가받을까요? 또한 비밀스러운 왕실 공간과 왕의 휴식처, 궁궐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려한 전각 뒤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했던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세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궁궐 깊숙한 곳에 감춰진 비밀 공간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